자, 먼저 조나누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구분이 있는 조나누기랑 구분이 없는 조나누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케이스는. 자, 그리고 우리는 구분이 없는 조나누기를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분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구분이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 설명은 쌤이 열심히 만들어서 같이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볼까요? 자, A, B, C, D 네 사람이 있었어요. 네 사람이 있었는데 먼저 어떻게 해볼 거냐면 청소를 2명씩 분담해서 하려고 해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분담해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항은 자, 이렇게 가봅시다. 교실 청소하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복도 청소할 2명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조를 구성하는 방법을 세울 거예요. 자, 그러면 교실 청소 2명하고 복도 청소 2명 한다 치면 어쨌든 네 사람 중에서 우리 교실 청소할 2사람 고르는 거니까 4C2가 들어간다는 생각은 이제 자연스럽다. 그쵸? 그럼 얘들아, 자, 네 사람 중에서 2사람을 골라가지고 A와 B를 고른 경우를 생각한다 치면 자, 남은 인원은 A, B가 빠지는 거니까 CD 2사람밖에 안 남았다. 그치? 그럼 여기 복도 청소 2명 고르는 방법들은 EC2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어차피 EC는 몇 가지랑 똑같으니까 한 가지랑 똑같으니까 익숙해지면 생략되지 않을까? 즉 A, B를 고르고 나면 복도 청소하는 애들은 CD 2사람으로 자동으로 배치된다는 얘기다. 그쵸?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6가지 경우를 셀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가봅시다. 청소의 구역이 아직 안 정해진 거야. 안 정해져서 그냥 2명씩 2개 조로 청소 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청소 구역 분담을 위해서 두 명씩 2개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세요. 자, 이것도 그럼 어쨌든 간에 2명씩 2개 조로 나누니까 인원에 따라서 둘둘 이렇게 적어볼 수가 있다. 그치? 어쨌든 첫 번째 조에 들어갈 사람 2사람 골라야 되니까 4C2 하고 나면 자, 나머지 2명 고르는 경우의 수가 2C2가 될 거니까 얘는 1이라서 앞으로 생략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자, 이렇게 해도 지금 6가지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번이랑 2번 중에서 틀린 게 있어요. 몇 번이 틀렸을 것 같아요? 2번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두 덩어리가 자리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눈으로 보여주면 이렇습니다. 내가 4C를 했을 때 여기 A, B를 고르게 되면 남은 2사람을 주는 CD가 구성되는 게 맞다. 그치? 그런데 이 4C 중에서 분명히 가다 보면 CD 고르는 경우의 수도 우리가 세웠지 않았을까? 그럼 CD 고르고 나면 뒤에 있는 2사람은 당연히 A, B가 될 거고 그럼 이때는 현재 각각의 조의 구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앞쪽에 생긴 A, B 다음에 CD 고른 거랑 CD 다음에 A, B를 고른 경우가 서로 어떤 경우가 될까요? 같은 경우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럼 우리 이거 아까 우리 처음에 할 때 이제 조합 경우의 수 했던 것처럼 4C라고 세워놓고 나면 너네들이 지금 배열되는 것만큼 경우의 수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요 두 덩어리가 자리 바꾸는 이 팩토리얼만큼은 전부 다 몇 가지로 보라는 얘기라면 한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를 2팩으로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분 없이 2사람 나눌 때는 경우의 수가 3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왼쪽이 구분이 있는 조나누기고 자 오른쪽이 구분이 없는 조나누기니까 이러한 구분 없는 조나누기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분할이라고 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불러주냐면 분할이라고 불러주고
분할의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여기 나누는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거 인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자, 교실 청소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기 있는 4명 중에서 교실 청소할 사람은 1명을 뽑고 그 다음에 복도 청소할 경우는 복도 청소하는 사람은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그 다음에 청소 분담을 위해서 1명과 3명으로 구성된 2개 조를 고르는 방법의 수를 한번 직접 세워보세요. 지금. 자, 계산과 생각이 그리 복잡하진 않다.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게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자, 교실 청소 1명 뽑기 위해서 4C를 했을 거고 남은 3사람 중에 3사람 고르는 거 1가지라서 그대로 4가지 경우의 수 3명 될 것 같고 자, 밑에서도 1명과 3명으로 자, 2개의 조를 구성하니까 자, 여기 4C를 하고 나면 자, 여기에 3C 상하면서 여전히 4가 생기는데 자, 여기는 지금 구분이 없는 조 나누니까 너네들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인 2팩을 나누는 게 맞냐라는 생각인 거죠. 얘는 나누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경우의 수를 적어보면 4C라는 A를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BCD가 들어갈 거고 그렇죠? 여기에 B를 선택하고 나면 자, A, CD가 들어갈 거고 자, 이 자리에 지금 C를 선택하면 자, A, B, D가 들어갈 거고 자, D를 선택하면 A, B, C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아까는 여기는 두 묶음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가 자, 중복으로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팩은 남는 거였다. 그쵸? 여기서 너네들이 자리 바꾸는 거 즉 4C에 겹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전혀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럼 얘는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얘는 그럼 구분에 없는 조인데 왜 안 나누고 얘는 구분이 있는 조인데 왜 나누게 될까?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다. 그쵸? 자, 가장 큰 차이점은 인원수가 되지 않을까? 얘는 지금 인원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조로 인식해도 좋다라는 생각인 거야. 그치? 혼자 청소하는 거랑 셋이서 청소하는 건 같은 기분이니까 다른 기분이니까 다른 기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원수가 같은 구분이 없는 조나누기만이 자, 분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만 이 팩으로 나눈다는 거 자, 이제 인식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볼까요? 자, 얘가 구분이 됐다면 이제 인원수를 좀 늘려봅시다. 내가 만약에 6명을 가지고 자, 조를 만들 건데 첫 번째는 자, 한 명 자, 4명 해서 3개 조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바이 보니까 자, 예지야 여기 몇 시면? 60. 그쵸, 60 곱하기 다은아 여기 몇 시면? 50. 50 그치? 예은아 여기 몇 시면? 40. 4가 된다. 그쵸? 자, 지금까지 구분이 없는 표현이다. 그치? 어떤 조다라는 이름이 없는 상태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에 지금 중복이 되는 건 몇 명짜리 자리 바꾸는 것만 중복이 될까? 한 명짜리만 중복되겠다. 그치? 내가 여기 A 뽑고 여기 B 뽑은 거랑 여기 B 뽑고 여기에 A 뽑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자리 바꾸는 것만 중복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4명짜리 조는 중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그냥 다른 조로 인식하면서 자, 나누는 경우의 수는 2팩분의 1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라는 걸 1점이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가봅시다. 자, 내가 한 명한테는 A조에 한 명 자, B조에 한 명 그 다음에 C조를 4명으로 구성하는 방법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또한 어쨌든 한 명
4명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도 6CL 곱하기 5CL 곱하기 자 4C4를 할 건데 자 이렇게 하고 얘는 2팩을 나누는 게 맞는 경우의 수일까요? 틀린 경우의 수가 될까요? 얘는 틀린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치?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이지만 조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A조에 스몰 a가 있는 거랑 A조에 스몰 b가 있는 건 완전히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의 이름이 있으면 구분이 있는 조나누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팩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계산해서 30가지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도 나눠봅시다. 자 세 번째로 6명입니다. 여전히 자 요 6명의 상황에서 자 2명씩 세계적으로 나눌 때는 자 2x2x2가 되는 거. 자 큰 지우야 여기 몇 시면? 6시. 현영아 여기 몇 시면? 5시, 4시. 4시. 준하가 여기 몇 시면? 2시. 2시. 이거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눠요. 나눠요. 얼마로 나눠야 돼요? 300. 그렇지 3팩으로 나눠야겠다 그죠? 얘는 이번에는 인원이 같은 그룹이 3개이기 때문에 A, B, C, D, E, F를 뽑는 경우의 수들이 자 이렇게 두씩 뽑는 게 니들끼리 일률로 배열하는 것마다 전부 다 중복되기 때문에 그치? 머릿수 같은 그래서 조의 개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끝?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 없는 조나누기를 분할이라고 하고 구분 있는 조나누기를 그냥 조나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자, 무엇이 그러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되냐면 인원수가 같은 조들의 계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뭐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중복된다는 생각이 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6명의 친구가 도서관을 가기 위해서 4인승 택시를 2대 불렀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4인승은 4명까지 탈 수 있다는 얘기에서 운전자 포함해서 4인승입니다. 알겠죠? 운전자 포함. 그럼 몇 명이 더 탈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그치, 3명이 더 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자, 2대의 택시가 자, 완벽히 똑같은 택시라서 구분이 없을 때 그냥 문제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쌤, 2대 택시가 어떻게 무조건 똑같아요. 번호도 다르고 기사님도 다를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말자고. 알겠죠? 자, 2대의 택시가 똑같은 택시라 구분이 없을 때 이 6명이 택시 타고 가는 방법수를 세워본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인원수 규정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운전자 포함이구나. 운전자 미포함이라고 할게요. 자, 운전자 미포함에서 4명까지 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맨 앞자리 1명 타고 뒤에 몇 명까지 탈 수 있어 보통? 3명까지, 뭐 5명까지 탄다고? 가시야? 이렇게 타는 거야? 3명 타고 몇 명 눕고 뭐 이렇게? 그렇구나. 자, 그렇게 타면 교통법규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 합법적인 문제로 갑시다. 자, 그래서 4명까지 탈 수 있어요. 운전자 비포함 4인승입니다. 자, 그럼 인원수부터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몇 명 탈 수 있죠? 작은 것부터 하면 최소
2명에 몇 명? 4명 타는 케이스 있을 거고 또 그렇죠. 3명 타는 케이스 있을 거고 또 4명 2명 타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치? 자 그런데 생각해보자. 2명 4명 타는 거라 4명 2명 타는 데 있어서 현재 나의 택시는 구분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쓸 필요가 있을까? 없겠다 그치? 그럼 얘는 배제해서 삭제하자 이런 생각이 될 거고 자 그럼 2명 4명 탈 때 몇 시 몇 곱하기 6시 곱하기 몇 시면 4시 4 어차피 1생량이니까 몇 가지 생겨요? 15겠죠. 안 나눠도 됩니까? 안 나눠도 되죠. 그치?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명 3명 타면 몇 시 몇 곱하기 6시 3 곱하기 3시 3하고 자 나눕니다. 몇 팩으로? 2팩으로 자 6시 3 얼마일까요? 6, 5, 3, 3, 1 탁탁 날라가면 20. 그쵸. 2로 나누면 얼마? 10 해서 총 몇 가지가 생긴다? 25가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인 거지. 알아듣겠니? 자, 두 번째 상황은 이렇게 가봅시다. 자, 택시가 왔는데, 2대의 택시가 왔는데, 자, 한 대는 람보르기니가 왔고, 자, 또 다른 한 대는 마세라티가 왔어요. 같은 차가? 아니죠. 자, 람보르기니 탔을 때랑 마세라티 탔을 때 저는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같은 경우를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치? 차종이 다르니까. 자, 그럼 이렇게 왔다 치면 자, 인원수 마찬가지로 분배하면 자, 둘, 넷 해야 되는 거 맞죠? 셋, 셋도 해야 되겠죠. 자, 넷둘 합니까? 아닙니까? 해야겠다. 그치? 람보르기니에 4명 탄 거랑 2명 탄 거는 완전히 다를 거라서 자, 그럼 얘는 셋 다 세는 거라서 얘는 몇 시 몇에? 6시 2에 자 4시 4 하면 몇 가지? 15. 자 구분이 있으니까 남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부담 없이 가면 된다. 그치? 그럼 얘는 6시 3 곱하기 3시를 하면서 자 다시 얼마 될 거고? 20 될 거고 얘는 6시 4 곱하기 몇 시 몇에서? 2시에서 가도 되는데 우리 인원수가 적은 걸 먼저 선택하는 게 편하기도 하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선정해도 되니까 여전히 위에 거랑 대칭 구조라서 몇 가지가? 15가지 생기니까 몇 가지의 경우수가 생긴다? 50가지 경우수가 생긴다. 이렇게 봐도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1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분할이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짓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분할과 분배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이 분할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렇게 배우죠. 아, 몇 명이 있는데 몇 개의 조로 얘들을 구분지어서 분할을 해서 어쨌든 조를 나눈다라는 느낌인 거고 그럼 얘들아 분배한다는 건 다시 뭐 하는 걸까? 나누어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룹 짓고 나서 나누어 줘야 될 경우의 수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총 10개의 정거장이 있는데 자, 10개의 정거장에서 점거하는 버스 운행중입니다. 자, 탑승객은 몇 명이었냐면 그대로 몇 명으로 갈까? 탑승객은 자 8명이라고 하고요. 탑승객은 8명이고 그때 자 3개의 정거장에서만 모든 사람이 내리는 경우의 수를 잴 겁니다. 자, 단 여기서 조건을 좀 추가해 봅시다. 각 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 수는 3명, 3명, 2명이다. 2명, 3명, 3명이다. 인원수는 정해줬습니다. 인원수 안 정해주면 케이스가 너무 많이 분리될 거라서 이렇게 나눌까요? 자, 10개의 정거장에서 점거하는 버스 운행 중이고 탑승객 8명이고 3개의 정거장에서만 모든 사람이 내리는 경우의 수일 건데 자, 인원수는 둘, 셋, 셋으로 고정이 됐습니다. 각 정거장에서 내리는 사람 수. 자, 첫 번째 생각은 내가 1번에서 10번까지 정거장이 있는데 3개의 정거장에서만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무엇부터 선택해줘야 될까요? 정거장부터 선정을 해줘야겠다. 그치? 자, 그럼 정거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서 그냥 3개 고르면 되니까 몇 시 몇에다가 10시 3에다가 그치? 턱 깨지 말고 바로 앉아. 자, 10시 3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배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1번, 2번, 3번 정거장을 선택했다 그러면 1번이랑 2번이랑 3번 정거장에 내리는 인원수를 정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몇 명 해놓고 2명, 3명, 3명 내릴 수도 있고요. 또 셋, 둘, 그치, 셋 이렇게 3, 2, 3 내릴 수도 있고 또 3, 3, 2 이렇게도 내릴 수가 있는 거겠네. 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내리는 사람 수들을 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총 8사람이니까 여기 2명으로 몇 시 몇 세? 8시 2에 여기 몇 시 몇 세? 6시 3에 그치 이제 이거 그냥 1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거는. 그럼 얘는 나누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왜? 1번 정거장, 2번 정거장, 3번 정거장 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분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을 필요 없이 이렇게 세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럼 밑에 있는 경우에서도 자 그대로 간다 치면 8C3 곱하기 자 5C하고 곱하기 1하고 나눌 필요 없이 세면 되고 자 여기서도 그러면 8C3 곱하기 자 5C3하고 다시 1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내리는 케이스가 세 가지 있으니까 이 각 경우의 수는 무슨 셈을 한 다음에 덧셈을 한 다음에 맨 처음에 정거장 선택했던 10C3의 경우 수랑 곱하면 되겠다. 그치? 자 계산은 당연히 너무 복잡할 거라서 이렇게 구조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세는 것은 분할과 분배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세도 되기는 하는데 자 다른 방식도 좀 소개를 해보자 이거지. 자 여전히 정거장 선택은 10C3으로 했어요. 1, 2, 3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는 이 8명의 인원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야 되냐면 3개의 그룹으로 분류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럼 8명을 3개 조로 그냥 나누는데 구분 없이 그냥 인원수 따라서 2x3x3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그럼 둘, 셋 나누는 경우의 수는 8C 2하고 나서 자 6C 3하고 나서 자 1 곱하고 몇 팩 나눈다? 2팩 나누면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가 그러면 뭐의 개념이 되냐면 아 조를 나눴으니까 분할이 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고 나면 뭐 해줘야 되냐면 3개의 정거장에 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2명, 3명, 3명은 이제 인원이 정해졌으니까 인원이 정해지면 여기에 조에 이름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 있는 3명이랑 여기 있는 3명 들어간 조는 인원을 배치하고 나면 서로 다른 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 요 앞쪽에 있는 3사람 자리에 자 셀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3사람 중에 자 그대로 다은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 조랑 이 조는 서로 같은 조 다른 조? 다른 조가 되겠죠. 창욱쌤이 있는 조, 그 다음에 다은이가 있는 3명짜리 조 다른 조입니다. 그래서 인원 배치를 하고 나면 얘들은 조의 구분이 생겨요. 그럼 이 3개의 조를 쓰니까 이상 그룹 1, 그룹 2, 그룹 3라고 이름을 정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3개의 그룹이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정거장에서 각각 한 그룹씩 자리 배치를 하면 되니까 이 세 그룹이 일렬로 자리 바꾸는 것만큼 자, 뭐 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냐면 분배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그룹이 여기는 1, 2, 3 정거장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인 3팩을 곱하면서 10C3에다가 자 이거 곱하고 다시 분배하는 경우의 수 3팩을 곱해서 정해도 된다라는 생각이지. 자 그럼 이 두 개의 정답의 경우의 수는 서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세 번째 케이스 경우의 수 다 다를까요? 조합의 수는 지금 다른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어떤 경우의 수 될까? 같은 경우의 수로 만들 수 있어. 왜? 우리 아까 인원수가 작은 거 먼저 빼도 된다, 배치해도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8명 중에 2명을 먼저 골라주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3명 고를 때 자 그대로 6명 중에서 3명 고르면 되고 얘는 자동 배치로 1이라 생각하면 위에 그런 경우의 수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 여기서 결론을 정리해보면 아 10C3에다가 여기 있는 8C랑 6C3에다가 3배만 하면 되는 거네. 이런 느낌인 거다. 그치? 자 그럼 여기도 다 계산해서 곱해본다 치면 10C3에다가 8C2에다가 6C3 곱하고 자 2팩분의 1이 있는데 여기에 자 분배하는 경우에서 3팩을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해서 얼마가 될 거기 때문에 3이 될 거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어떻다? 똑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밑줄 치는 거랑 이렇게 밑줄 치는 거랑 알아보겠습니까? 됐습니다.
됐어요? 자, 이건 단순한 상황이니까 너를 분류해서 세워도 되는데 나중에 문제 상황이 복잡해지면 당연히 분할의 개념을 만들어서 자, 뿌려주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쓰임새가 있으니까 지금 교육과정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공부를 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은 가능하긴 하나 잘 쓰지는 않고 자, 일반화해서 공부할 때는 이 내용이 좀 더 유용하다라는 생각이에요. 됐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서 자, 분할과 분배도 쓰인다는 거 알아놓고 자, 예제 문항을 한번 다시 만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현영이가 고백을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8종류의 꽃을 샀습니다. 고백은 원래 몇 사람한테 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 하는 거다, 그치? 근데 현영이가 이제 수학을 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한 명한테 고백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한테 고백하면 확률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쓰레기 같은 생각이죠. 자, 어쨌든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봅시다. 알겠어, 장난이야. 자, 이렇게 해보자. 자, 쌤이 꽃병을 3개를 샀어요. 자, 서로 다른 꽃병을, 다르게 생긴 서로 다른 꽃병을 3개를 사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꽃을 예를 들어서 뭐 8송이를 샀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8송이의 꽃을 각 꽃병에 꽂는 방법의 수를 세요. 단 빈 꽃병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시작해보세요. 아닙니다. 자, 먼저 서로 다른 꽃병 3개고요. 서로 다른 8송이의 꽃을, 자, 각 꽃병에 꽂을 건데 빈 꽃병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 생각해보자. 꽃의 개수부터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그쵸? 3개 꽃병 담을 거니까 최소 한 송이씩은 들어갈 거니까 자, 1, 1, 6에서 한 송이 6송이 담을 수도 있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1, 1, 6에 놓고 꽃병 3개 A, B, C로 적어주면 자, 이 안에서 내가 분할과 분배 개념을 안 쓴다 치면 116도 세야 되지만 161도 세고 611도 세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겠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구분을 짓지 않고 3개의 그룹으로 뭐 한다는 생각? 분할부터 한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원바이 6 될 거고 자, 한 송이 사고 이제 남은 거 2개 더해서 7송이 되면 되니까 자, 1, 2, 5도 될 거고 그 다음 게 1, 3, 4도 될 거고요. 그치? 자, 1, 4 하면 3이 되는데 그럼 위에 거랑 뭐 되니까? 겹치니까 셀 필요 없다. 그치? 그래서 이거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항상 자, 다음 숫자는 크거나 같은 숫자만 적을 수 있다 생각할 거예요. 자, 이제 다 키웠으니까 첫 번째 꽃송이를 밀려야죠. 자, 2송이 하면 여기는 이제 몇 개 이상의 꽃송이가? 2개 이상의 꽃송이가 들어가는 경우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2, 1 하고 나서 5 적으면 여기랑 겹칠 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했지? 자, 그러면 2 하고 나서 2x4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송이, 3송이도 될 거고 그쵸? 끝났고 3송이 되면 최소 3, 3, 3 들어가야 되니까 9송이라서 되는 게 없겠다. 그죠? 자, 그래서 분할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되고 이 안에서는 분할의 경우를 다 만듭니다. 자, 이 분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는 생각일까요? 분배하면 되겠죠. 그치? 첫 번째 꽃 그룹 1이랑 두 번째 꽃 그룹 2랑 세 번째 꽃 그룹 3를 자, 3개의 꽃병 A, B, C에다가 자, 그대로 분배하면서 뿌려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3팩 곱하자 이 생각인 거다. 그치?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유용하다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 계산하러 갑시다. 80 곱하기 7C1 마지막 거 어차피 1일 거고 자, 예지야 나눈다 안 나눈다? 찍지 말고 생각.
나눠요. 몇 팩으로 나눠요? 300. 1번 꽃, 2번 꽃, 3, 4, 5 칠까요? 요거 자리 바꾸면 겹칠까요? 겹친 경우 안 생긴다 그랬지. 내가 하나하나 뽑을 때 1, 2 뽑은 거랑 반대로 5 뽑은 거 2 뽑은 거 이런 게 겹치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자리 뭐 하는 경우만큼만 바꾸는 만큼만 중복된다 이 말이야. 그럼 몇 팩을 나눠야 되지 자리? 200. 그렇지 2팩을 나눈다 이 생각이야. 됐죠? 자 다음 앞으로 오세요. 80, 70. 70, 1. 1 안 나눠요. 그치. 잘하고 있어. 자, 준하나 1, 3, 4면요. 80 80, 73 7, 3, 1 1.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안 나눠요. 미니. 80. 82, 60. 60, 1. 나눠요, 안 나눠요? 2팩 나눠요. 자, 큰 지우. 82, 53, 53, 53, 63, 1. 나눠요, 안 나눠요? 2팩으로 나눕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분할된 경우의 수들은 작은 지구야. 무슨 셈 해야 되고? 그치, 덧셈 해야 되고, 마지막에 분배하는 경우의 수 그냥 곱한다. 이렇게 구조 만들자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실생활 활용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학원의 복지가 좋아져서 학생들한테 이제 동계 이제 학예 동계가 끝났으니까 학예 여름 수학 캠프를 가기로 했어요. 너무 좋죠? 그게 복지예요? 네. 복지 아니에요? 가서 이제 수학만 겁내하는 거고 단어 풀면 거기에 버리고 오는 거죠. 풀 때까지. 자, 그렇게 학예 수학 캠프 여름 수학 캠프를 가기로 했고, 자 소수 인원만 뽑아서 우리는 차량을 2대를 빌릴 겁니다. 그 차량 2대가 다르게 생겼으면 기분이 좀 별로겠다, 그치? 그래서 자 똑같은 차량을 2대를 빌리고 2대를 빌려서 자 쌤이랑 창우 쌤이랑 민지 쌤이랑 이렇게 포함해서 학생 8명이서 자 학예 여름 수학 캠프를 가기로 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1,000,000원이에요. 미안하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갈 건데, 자 똑같은 차량 2대 빌려서 이렇게 갈 때 운전을 너네가 하면 되겠니? 안 되겠지, 그치? 당연히 운전은 민지쌤이랑 쌤만 하고요. 가능한 상태고, 자 그 다음에 차량을 최대 몇 명까지 탈 수 있냐면 5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저 똑같은 2대의 차량에 나누어 하고 캠프를 가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누구부터 배치해야 될까? 학생부터 배치해야 될까? 그치, 선생님부터 배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찬물도 위아래가 있으니까. 는 안 되고, 그치? 그럼 똑같은 차에 일단 2대의 태양이 갈 건데, 그리고 인원수도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한 차에는 최대 5명까지 탈 수 있어요. 그럼 몇 명 타는 거부터 볼까? 3명? 몇 명? 5명 타는 거. 이 안에는 선생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도. 그 다음에 몇 명도 있을 거고, 4명? 4명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몇 명 있을까요? 5명, 3명도 있을 것 같다, 그치? 자, 아직은 우리가 이게 구분이 있는 쪼나누기인지 없는 쪼나누기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차가 2대가 어떻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대가 똑같아요. 그러면 3명, 5명 분류해서 타는 거랑 5명, 3명은 어떤 경우가 있을까?
같을 거니까 뭐 해도 될까? 지워도 되겠다, 그치?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자. 맞아, 쌤이랑 창우쌤 먼저 태울 거예요. 자, 3명, 5명 탈 때, 그러면 요 자리에 선생님 고르는 방법수가 몇 시면? 그치, 운전자 고르는 방법수가 2C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나무라는 사람을 할 거니까 두 가지 경우 생기겠다, 그쵸? 자, 4명, 4명 탈 때 된다. 여기 운전자 고르는 방법수가 몇 시면? 그치, 또 2C라고 나무라는 사람 여기 무조건 탈 거니까, 자, 두 가지 생길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제 학생들을 태울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 탔으니까 여기는 이제 한 사람 찾고 한 사람 찾으니까 2명이랑 몇 명 남죠? 4명. 맞니? 뭐야? 학생 8명이잖아. 미쳤네. 3, 5가 아니지? 미쳤나 봐. 몇명이야? 4명, 6명. 그래서 너네 표정이 별로 안 좋았구나. 몇 명, 5명, 5명이다. 그쵸? 최대 5명까지 탈 수 있다며. 미안. 학생 6명으로 바꿉시다. 미쳤나 보네. 자, 그래서 3명, 5명하고 몇 명이거든요? 4명, 4명. 자, 5명, 3명 버리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학생 6명 줄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쨌든 2명, 4명 탈 수 있다. 그치? 자, 여기 2명 탈 때 몇 시냐? 6시. 자, 여기 4시자니까 하는 가지 고정이고. 자, 이거 자리 바꿀 필요 있어요? 없는 상태다, 그렇지? 애초에 인원수가 어떠니까? 다르니까. 자, 여기서는 3명 남았어요. 그쵸? 그럼 몇 시면? 6시 3 곱하기 1하고 이건 머릿수가 같으니까 자리를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해서 몇 팩 남고 6팩 남고 자,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왜 틀릴까? 자, 첫 번째. 운전자 2명을 이렇게 함부로 고르면 안 되는 게 자, 여기서 EC라고 해서 여기 A가 타고 A가 아니라 그치 여기에 차우쌤이 타고 3인승 자리를 3명 타는 곳을 차우쌤이 운전하고 5명 타는 곳을 민지쌤이 운전하고 이 경우랑 3명짜리에 민지쌤이 운전하고 5명짜리에 차우쌤이 운전하는 거 당연히 서로 어떤 경우를 쓰죠? 다른 경우를 쓰니까 이때는 너 두 가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어차피 인원수다니까 이 두 차가 다르다고 해서 자 이렇게 학생을 태우는 방법수도 맞아요. 요거는 경우의 수가 맞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볼까요? 자, 민지쌤이 4명짜리 운전하고 차우쌤이 4명짜리 차 운전하는 거랑 차우쌤이 4명짜리 차 운전하고 민지쌤이 4명짜리 차 운전하는 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같은 경우가 되겠죠. 차이 구분이 없으니까. 그치?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구분이 없는 자리에 한 사람 배치할 때는 운전자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알아보겠니? 자, 그럼 그 다음도 중요해집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 밑에 몇 자리씩 남았냐면 3자리씩 남았죠. 그럼 이렇게 3자리씩 남아서 3명 데리고 갈 건데 그럼 쌤 여기서는 6C3하고 1 곱하고 2팩 나누면 되겠네요. 2팩도 나누면 안 됩니다. 왜죠? 차에 쌤이 탔잖아. 그럼 조에 이름이 생겼으니까 뭐가 생긴 거지? 구분이 생긴 거야. 봐봐. 차우쌤이랑 ABC가 타면 얼마나 불안하겠니? 그치. 폭주할 거니까. 그러면 민지쌤이랑 나머지 DEF가 탔을 때 DEF는 얼마나 더 불안하겠니?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지금 쌤이 DEF를 태웠을 때 DEF는 상대적 안도감을 느끼겠죠. 기분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쌤 웃자고 얘기한 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조에 특정 인원이 배치되면 그 조는 무엇이 생긴다라는 얘기냐면 부분이 생긴다 또는 이름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일일이 한 땀 한 땀 각각의 인원이 배치됐을 때 같은지 다른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차우쌤이랑 민지쌤 배치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되며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 배치할 때는 자리에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자 6C3에서 자 20가지밖에 안 생긴다는 거 자 이런 거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 잘 정리를 하시고 나면 5분만 더 할게요.
예쁜 표정. 인상이 거의 뭐. 그 너네 그거 봤니? 흑백요리사? 봤어요. 투 안 봤어? 스폰 해도 돼? 집에 가요. 집에 가요? 알겠어. 이거 하고 갈게요. 아, 자, 얘랑 이제 같은 개념으로 분할을 가장 많이 쓰는 사항이 대칭표 작성이 있어. 어렵지 않아. 봐봐. 대칭표 작성하는 방법의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대칭표는 뭔지 안다. 그치? 보통 토너먼트 할 때, 8강, 16강 이런 거 짤 때. 자, 이렇게 두 팀이 1차전에서 붙을 건데 AB 붙는 거랑 BA 붙는 거 어떤 경우에 쓰죠? 같은 경우에 쓰고 단 한 가지 경우로 취급합니다. 조합이 쓰이겠다 이런 생각이죠. 이해했나요? 그럼 다시 대칭표를 늘려볼까요? 두 팀이 더 생겼어요. 자, 1차전에 그럼 AB 붙고 CD 붙는 거랑 자, AB 붙고 자, DC 붙는 것도 서로 어떤 경우에 쓸까요? 같은 경우의 수이라거나 또 같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AB 붙고 CD 붙는 것도 어떤 경우에 쓰지만 같은 경우에 쓰지만 앞에서 두 팀 뽑을 때 CD 붙고 AB 붙는 것도 같은 경우에 씁니다. 대신에 결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똑같잖아요. 어쨌든 AB가 1차전에 붙고 CD가 1차전에 붙는데 AB랑 CD의 기분이 다르겠니? 똑같겠지. 대신 그 위치만 다를 뿐 경우는 어떻다? 같은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잠깐만. 그럼 이런 느낌이네. 내가 지금 이 4명을 가지고 대칭표를 그룹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먼저 큰 덩어리부터 이렇게 쪼개야 되지 않을까? 분필이 없네? 또 심지어 바꾸고 나왔다. 어떡하지? 끝내는 신호. 뭐야? 끝내는 신호. 아니죠. 천천히 보내라는 신호죠. 천천히 잘 설명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4명 보낼 때 색깔 다르면 또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줄게요. 자, 4명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2명 나눌 거예요. 그치? 2x2로. 이 둘둘 나눌 때 현재 너의 자리 이렇게 축 바꾸면 서로 어떤 경우에서? 같은 경우에서란 걸 인지를 했으니까 이 둘둘 나눌 때 구분 있는 조나누기다 구분 없는 조나누기다 구분 없는 조나누기니까 분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대칭표에 대칭성이 있을 때 얘는 분할의 개념으로 자 인원들을 쪼갭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둘 쪼개고 나면 사실 여기도 1차전 쪼개야 되는데 원바이원으로 얘를 쪼갤 필요가 있을까? 없어. 어차피 A나 B씨는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1차전의 경우에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네 팀을 이렇게 지금 4강짜리 대칭표를 짜는 방법의 수는 몇시몇 하고 나서 4C 하고 나서 몇 팩으로 나눈다? 2팩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밖에 없으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가장 기본 틀입니다. 사진 하나 찍으시고요. 잠깐만. 이렇게 돌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개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자는 얘기인 거야. 빨리빨리 해줄게. 자, 몇 개 팀이 있을까요? 총 7개 팀입니다. 그쵸? 자, 7개 팀이 이렇게 생긴 대진표를 완성하는 경우의 수를 재요. 자, 제일 크게 먼저 몇 명 나눠야 될까요? 4명, 3명. 자, 여기서 4명, 3명 나눌 때는 분할의 개념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인원수가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왼쪽 그룹에 있는 거랑 오른쪽 그룹에 있는 건 다른 기분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내가 무슨 승이 될 수도 있어? 부전승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치? 자, 왼쪽 쪽에 있으면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몇시 몇 곱하기? 7C4 곱하기 1. 여기까지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밑에 있는 조도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요조 나누는 방법수는 몇몇 나눠야 되니까? 둘둘 나눕니다. 자, 둘둘 나눌 때는 그러면 4C 곱하기 1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몇 팩을 나눠야 될까요? 2팩을 나눠야 되겠죠. 그치? 여기 2x2 나눌 때는 자, 여기서는 4C 곱하기 1하고 2팩 나누는 경우수가 반드시 생겨야 돼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나눌 때는요. 분할의 개념을 쓸 수가 없겠죠. 인원수 다르니까. 부정수하면 뽑는 겁니다. 그냥 몇시면 3C 1이나 뭐 3C 1인데 인원수 적은 거로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럼 이 각각의 경우를 다 무슨 셈하면? 곱셈하면 대진표가 만들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마지막이에요. 알았어.
이렇게 맞춰달라고? 네. 그럼 그냥 여유있게 수업을 좀 더 할까? 어? 아 그건 아니야? 알겠어요. 자 A랑 B를 포함한 8개 팀이 대진표를 짭니다. 근데 A가 3개 1등이고 B가 3개 2등이야. 같은 조에 있으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3개 대회할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보통 해요. 그래서 A와 B 팀은 결승에서만 만날 수 있도록 대진을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세요. 자, A, B가 결승에서 만나려면 무조건 여기서만 만나는 거다. 그치?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몇몇 나눌 때, 넷 나눌 때 A, B조는 A, B는 이렇게 같은 조에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인 거야. 이해했니? 그럼 A와 B는 처음에 화내지 마. 저 양쪽이 서로 다른 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왼쪽에 여기 네 팀 고를 때, 자 A 있고 그 다음에 여기 B 있는 거랑 또는 여기에 B 있고 A 있는 거는 서로 어떤 경우의 수 될까요? 같은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치? 아까 쌤 민지쌤이랑 이거 4명 4명 때 자리 바꾼 거랑 똑같은 개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를 배치하는 방법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까?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된다. 첫 번째 생각 잘 들어야 되고, 그럼 이제 남은 인원수 3팀씩 배분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몇이 생겨요? 6시 3 곱하기 1 곱하기 몇 팩분의 1? 2팩분의 1. 틀렸다. 그렇죠? 뭐가 틀렸죠? 2팩을 그치 나누면 안 되죠. 구분이 생겼죠. 1등이랑 같은 조에 있는 거랑 2등이랑 같은 조에 있는 건 다른 느낌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세세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6시상 곱하기 1에다가 한 가지 하고 끝 나고 나면 이제 네 팀들을 여기서 몇 팀 나눠야 되고, 작은 조각에서 두 팀 나눠야 되고, 여기서도 두 팀 나눠야 되겠죠. 그럼 여기 두 팀 나눌 때는 분할이 맞아야 아니에요? 맞고요. 여기도 두 팀 나눌 때 분할 맞아야 하는데요? 맞아요. 그럼 그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돼요. 그럼 4C 곱하기 1 곱하기 2팩분의 1이고, 그럼 똑같은 경우의 수가 몇 번 더 곱해지니까? 한 번 더 곱해지는 거다. 그치? 근데 여기다 2 곱하는 애들이 있어. 미치겠네. 똑같은 거라서 2배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똑같은 수가 곱해지는 거니까 제곱을 하던가. 그치? 아니면 한 번 더 적어주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조합 수업 이제 마무리 시간이고, 우리 과제는 제 톡방에다가 올려주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